안녕하십니까. 교정과 전문의 김근하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주 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주 교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치주, 잇몸 치료랑 교정, 치아 교정이 같이 동반돼서 치료하는 사례들 얘기를 하는 거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치아 위치가 너무 정상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잇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치아들이 너무 삐뚤거나 많이 겹쳐 있을 경우에 이제 양치질이 힘드시겠죠. 그런 환경 때문에 잇몸 관리가 더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들을 정상 위치로 옮겨 놓고 필요한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좀 더 편하신 위치로 치아를 이동하는 거를 치주 교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앞니쪽 부분 교정을 한 다음에 잇몸 수술을 동반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 이 특정 치아 하나가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안을 자세히 봤을 때 이 치아 뿌리 자체가 잇몸 밖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고, 치아 머리는 약간 뒤로 누워 있는 그런 상태셨고, 예전에 대학생 때 교정 치료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입안에 뭐 현재 유지 장치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봤을 때 교정이 끝났을 때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뭐 정상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교정이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 위치가 이제 틀어져서 아마 이렇게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확률이 좀 높아 보이시긴 하셨고, 치료 전 옆모습 사진을 봤을 때 여기 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치아가 박혀있는 잇몸 뼈인데, 원래 뼈 두께도 얇게도 하시고 치아 위치 자체도 약간 뼈 밖으로 뿌리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서서 이제 바깥쪽을 덮고 있던 잇몸이 좀 내려가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여기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덮고 있는 잇몸이 되게 얇아지기 때문에 뭐 양치질 한다든지 음식을 씹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가해졌을 때 잇몸이 좀 더 퇴축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가 흔들리고 빠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을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치주 교정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잇몸이 내려간 원인은 이제 치아 위치 자체가 뿌리가 너무 바깥쪽으로 뻗어 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치아를 정상 위치로, 그러니까 치아 뿌리를 잇몸 뼈 안으로 이제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실 거고, 치아를 정상 위치로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잇몸 수술이라든지 다른 처치가 가해져야 이제 오래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정 전에 뼈 밖으로 나와 있던 치아 뿌리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방향으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교정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히 교정 전과 비교해서 잇몸이 교정 치료만 했는데도 많이 덮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부족한 부분은 잇몸 수술을 통해서 좀 더 잇몸을 덮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치아 삐뚤던 부분도 가지런하게 배열이 됐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던 이 치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잇몸 뿌리 부분이 치조골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후 옆모습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치아 각도가 개선이 되면서 치아 뿌리가 잇몸 뼈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잇몸을 이식을 하는 수술을 동반을 하시게 되고, 보통은 이제 치아 입천장 쪽, 그쪽이 면적도 넓고 두께도 두껍기 때문에 입천장 쪽에서 잇몸을 떼어다가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잇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건강하고 단단한 잇몸이 많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전, 후, 그 다음에 잇몸 수술까지 한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잇몸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수술을 통해서 부족한 부착치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드린 모습입니다.
이 부착지한 부위가 넓게 두껍게 있으신 분들일수록 좀 더 이제 단단한 방어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이제 관리가 안 되거나 잇몸병이 생겼을 때 좀 더 이제 아래쪽으로 진행되는 거를 잘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치주 교정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다른 교정 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분들에서 이제 교정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기에 적합한 잇몸 상태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만약에 교정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다 하면은 교정 치료를 버틸 수 있는 잇몸 상태인지가 중요하실 거고, 만약에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 하시면 이제 치주 치료, 잇몸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잇몸 상태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교정 치료가 들어가시게 되고,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치아를 움직이는데 너무 과도한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약한 힘으로 좀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서서히 진행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하실 거고, 교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유지 장치를 하시게 되는데,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를 잡고 있는 치주 조직 자체가 이제 많이 파괴가 돼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치아가 이동할 확률이 좀 더 높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 장치도 훨씬 더 열심히 착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아를 정상 위치로 배열을 해 놓은 다음에 이 환자분 같이 치아가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이제 잇몸 수술을 동반을 해서 좀 더 두껍고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 드리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안 가고도 몇십 년 훨씬 더 건강하게 본인 치아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모든 환자분들에서 이런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혹시 내가 잇몸 상태가 좀 안 좋고 치아 배열이나 잇몸 퇴축이나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치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